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4월 15일이고요. 오늘 4월 달의 두 번째 주, 그리고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코너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몸 상태가 비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오늘 방송 상태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약간 분량이 예전만큼 또 많게 찍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짧지만 굵게, 그리고 해야 될 얘기만 딱딱 하면서 살짝 더 목을, 그리고 또 비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방송 매체나 그리고 에어클래스에서도 참 죄송하고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근데 이게 거의 불치병, 고질병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와 관련된 쪽 너무 걱정하지 마. 일단 가는 쪽으로 갈게 라고 보여주는데 강하죠. 네, 그런 쪽에서 이번 주도 말씀드리는 내용은 보긴 보되 시장 너무 일단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신경 쓸 때가 다가올 것 같다. 그를 미리 대비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 지금 현재가 4월 중반입니다. 4월 중반이고 그러면은 이제 4월 말까지 해서 5월 달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5월 들어가면 5월부터 딱 시작 막 쭉 빠진다 이게 아니고요. 4월 중반쯤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징후가 조금씩 부진한 게 나오는 거 확인되고 한 개, 두 개, 세 개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5월 달을 바라보는 게 좀 부담스럽겠죠.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지수 신경 안 쓰고 거의 뭐 현금 흐름 10% 20% 이거 내일도 뭘 살까라고 고민하는 정도의 현금만 가지고 계속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따가 뭐 특히 고객 예탁금이나 아니면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 시장에 고객 예탁금이 이제 계속 늘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신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좀 방어가 되겠죠.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시장의 출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5월 달에 그때는 이제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한 4월에서 5월 달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는 현금 비중을 일단은 50%는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출렁임이 나오는데 보통 그러죠. 아니 뭐 시장은 누가 신경을 써? 그냥 종목하고 내 섹터하고 흐름들 확인하고 다행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잘 보시게 되면은 작년 12월 달 큰 충격 그리고 1, 2, 3, 4 큰 저항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4개월 정도 강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 슬슬 배가 부를 때가 됐죠. 그러면 이거 야 주식 그냥 4개월 동안 뭐 했더니 계속 수익만 하더라 하게 되면 약간 나태해집니다. 나이브한 입장 쪽에서 시장이 또 이럴 때 야 나 주식만 하게 되면 야 2020년도 흐름들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상대적으로 자만하고 내 작년은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빠져서 그래 라고 하면서 원래 나 주식 잘하는 사람이었어 돈 갖다 더 넣자 이게 또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돈은 잘 없고 신용 사가지고 레버리지 2배를 써서 가자 이렇게 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 이거를 시장이 그냥 미스터 마켓은 들어와 하고 다 좋게만 해석할까요? 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이제 5월 달에 변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5월에는 이런 주식 비중을 많이 좀 넉넉하게 줄여놓고 이런 시장의 출렁임 특히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냐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솔직히 저희가 약간 잊고 있었지만 되게 아픕니다. 그리고 곧장에서 좀 팔아놓을 걸 하는 현상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나왔던 분들 그대로 다 주식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으로 맞겠다는 입장이겠죠. 근데 해보니까 이거 기분 나쁩니다. 예. 나오게 되면 되게 짜증나고요. 그리고 와 내가 한 4월 달 중반까지는 잔고가 얼마였는데 조정 한번 100포인트 150포인트 나왔더니 이거 무슨 순식간에 수익 다 가져갔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징후나 변화가 오게 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리고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챙길 건 챙기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5월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일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도 이제 종목들도 많아졌고 뭐 종목 개수도 많아졌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왔을 때 아마 오늘 2부 때부터는 종목을 좀 슬림화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별표를 치거나 요거 강조하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곳 중심으로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처졌다.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한 흐름이다라는 이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들이 왔다. 그러면 애매하게 마이너스 뭐 3%, 마이너스 5%이 정도쯤 되는 종목인데 고민한다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지지권을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지권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런 쪽은 일단 점진적으로 좀 빠져나오면서 현금과 아니면 차라리 현금이 낫다 이런 종목들 있죠.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 지켜보느니 차라리 현금이 낫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바꾸셔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또 한번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시장 흐름들 쭉 나온 다음에 한번 좀 끊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끊어주고 한번 세팅 다시 하고 그 다음에 5월달을 바라보는 것과 그냥 계속 가자 하고 이제 누적적으로 가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끊어주고 5월을 바라보는 게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네. 그러면 수익 난 거 또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아니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약간 좀 이 멋진 아빠 노릇도 한번 좀 하시고 그러려면 일단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돈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보여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장 흐름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항상 체크하는 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모습일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래도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은 그냥 재미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감이 됐는데, 어떤 지표들은 조금 변화가 강하게 나온 게 많았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 달러 인덱스 흐름을 보게 되면 참, 여기죠? 이번에는 혹시 100대 깰까라고 했는데, 응, 안 깨라고 하는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달러 약세가 쭉 진행되다가 100대만 되면은 갑작스런 발작 비슷하게 쫙 올라옵니다. 우리 달러 안 죽었다. 이런 쪽으로. 거의 비슷한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대 안 깨고 또 100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또 만약에 들어오시면 여기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한 105에서 100 사이 그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0일 계속 내려갔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오냐면 이게 거의 그거겠죠. 예전에 나왔던 수준까지 봤을 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수준까지 보게 되면 120까지 한번 갔다가 거기까지는 못 갔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100이 깨진다고 되면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이게 역사적으로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고 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에 대한 재조명을 받았지만 아직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120은 가지도 못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90대 100 이탈하게 되면요. 근데 만만치 않죠. 이렇게 약한 2010년대 중반부터 끌고 왔었던 강력한 지지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100을 깨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근데 이걸 깨게 되면 여러 가지 좀 헤게모니가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90대 테스트 할 것 같고 거기도 끝나서 나중에 이 정도까지 갈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예전의 박스권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제 그때 금리부터 그리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거시 지표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금리를 한 단계 올렸다가 나왔던 달러의 흐름이 아니라 이제 달러는 거의 정점을 금리도 이제 정점 찍고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걸 반영하면서 달러 약세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100 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탈이 됐을 땐 90대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진다. 어떤 변화가 들어올 것이냐. 이거 이제 체크해야 되겠죠. 일단 신흥국이 더 선호가 될 수가 있겠죠. 신흥국 자산들이 훨씬 더 선호가 된다. 국내 주식계는 국내 또 중국 뭐 이런 쪽은 긍정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가 뜁니다. 원자재가 뛰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경기와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뛴다. 경기가 이제 바닥권 됐고 이제 자신감을 갖자 그러면 구리죠. 이게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구리가 뛰는 거 보면서 경기 민감주나 아니면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나 또 비철금속 종목들 쭉 하고 또 매매 기회가 나오겠죠. 원자재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유가가 뜁니다. 네, 유가가 뛰는데 원자재 쪽에서 유가는 또 이것도 약간 경기와 민감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수요 중국발 수요나 아니면은 또 드라이빙 시즌에 나오는 수요나 이런 거 다 같이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유가가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유가가 강해진다라고 했었을 때 또 고민할 수 있는 또 상업적 여파들은 많겠죠. 근데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저희 한번 또 계속 체크하고 대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80달러대 위쪽에서 저기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좀 한 천추의 하늘 또 안고는 있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은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영상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계좌 그러니까 지갑 개설하고 막 그런 거 한번 또 안내를 드린 적 있을 거예요. 혹시 그게 언제였더라? 작년 말이었었죠? 네, 그래서 혹시나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연계 계좌가 좀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직 이게 안 풀렸다고 알고 있고 100만 원 정도면은 솔직히 그렇게 아직 큰 부담이 없는 투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매매가 되고 또 일정 부분 기간 지나게 되면 또 상향시킬 수는 있는데 이 정도라도 한번 시장 흐름들 따라가면서 비트코인은 뭘까? 어떤 매매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 이게 나중에 다 자산으로 쌓인다.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비트코인을 논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되 일단 지금은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를 무슨 저 주식하는데 비트코인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셔야 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지금은 가격대 딱 보세요.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별걸 다 주봉으로 보네요. 네. 라인 여기죠? 여기면 지금 현재 3만 1000달러는 이제 약간 부담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매매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저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딱 이것만 매매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 기준으로 검증이 안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네, 기타 잡코인, 알트코인 네, 이런 거는 저한테 물으셔도 저 모릅니다. 네, 그냥 시장의 흐름 따라서 달러가 약화됐을 때 달러의 변화에 따라서 또 시장의 관심이 예전처럼 금이 아니라 디지털 금으로 본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아마 지금 31,000원대 여기까지 보게 되면 35,000달러.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가 이제 올해 들어선 최고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막 비처럼 내려왔던데 이걸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요 자리 지금 가격대 3만대부터 요 정도면 34,000, 35,000 요 정도쯤 되겠죠. 여기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들어오는데 안착을 해야 새로운 시세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들어갈 때 약간 출렁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일봉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관점에서 지난번에 빠졌던 하락이 역순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제대로 일단 돌파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는 가격대.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29,000대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 0.001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매수. 네,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보는 단계. 그래서 지금 기점으로는 여기 한 29,000대 정도쯤에는
buy. 네, 이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셨고 혹시나 예전에 저희 계정에서라고 거기다가 뭐 조금이라도 들어가셨 뭐 금액이 있다. 이거 돈만 넣고 뭐예요? 라고 하셨을 때는 29,000달러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달러화를 체크해야 됩니다. 달러화를 체크하는데 이 정도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서 지난번에 여기를 그냥 아직 일단 관심 없고 한 점 밀려서 요 밑을 보려고 했더니 레벨업 위시더가 됐죠. 달러가 또다시 약세로 진행이 되는 구간이 됐고요. 그러면 요 정도에서는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쪽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게 좀 넉넉하게 하락하기 시작해줘야 저희가 이제 변화가 들어오는데 어제 조금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원달러 환율은 여기가 지금 저희가 1220원대가 지금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정도 라인. 왜냐면 지난번에 달러가 101대 102대를 깼었을 때가 이 자리였으니까요. 이거 이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은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일단 첫 번째 한국의 체력일 수가 있겠고요. 한 체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배당금 송금하느라고 외국인들이 쭉 송금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원화 수요 때문에 일단은 그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4월달 지나면서 이거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적어도 한 1200원대 중반대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내려오고 여기서 버틴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의 체력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 또 이제 세 번째가 한미 간의 금리 격차죠. 그게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여기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아직 배당금 관련된 거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1200원대 초반 중반대 요 라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버틴다. 그러면은 걱정은 조금 되겠죠. 예, 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러면 환율이 워낙 약세가 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큰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수출주 쪽에서요. 근데 이게 일단 내려와 줘야 좀 넉넉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일 텐데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요거 한 4월달, 5월달에도 그대로 버티고 있다. 그럼 만약에 5월달 시장이 조금 조정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또한 1300원대 여기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한 이 정도 한 1350원 또 이 정도를 또 타진하려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미리 확인하자 라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상품 시장 쪽에서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은 제가 안 봅니다. 예, 이제 금은 제 짜증이 고점대를 이어갔지만 금 말고 디지털 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달러 약세와 나오는 부분들이 근데 지금 4점 지금 지난번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한번 이제 충격 받더니 또 반전 시도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약한데 근데 자신감이 강하게 나지 않는 게 만약에 이번에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뭐 2,400조 정도 되는 거 경기부양책이 나와서 우와 하고 장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안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굴이 많이 쓰일 거고 뭐 블라블라블라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격은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쪽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구리는 기대감은 높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오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아직까지 박스권 요 자리죠. 그리고 또 미세하게는 이게 크게 보게 되면 4.2대 4.2에서 아직 변화가 안 나오고 뭐 3.9대 요 사이에서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 지금 저항을 돌파하느냐 마냐 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안착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해야 시장의 색깔이 약간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구리가 움직여? 그러면 경기민감주 오늘 저희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철강주도 약간 그런 쪽이긴 한데 지표는 좀 철강이 안 따라와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시장 바라보고 있고 조선주, 철강주, 에너지주 또 그 전력기기주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 경민이도 건설주 이제 이것 지금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나왔던
참 시장이 1, 2, 3월 달에 약간 성장주만 베팅했던 거, 우리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PBR 0.1, 0.2예요. 막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슬쩍 움직이는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돈다. 경기가 지금 생각보다 다들 안 좋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돌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트라이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움직여서 4.3대 돌파가 나온다. 이게 4.25니까 4.3이겠네요. 이게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쪽으로 또 관심이 확 몰릴 수가 있다.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가는 지금 동향으로 봤었을 때 80달러 갭 뜨고 이거를 좀 메꿀 줄 알았더니 그냥 갈래 그러면서 다음 자리로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는 지금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지난번에 이어왔었던 약간 박스권 지금도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네, 한 82달러 3달러 또 요 자리 여기 하락했다가 마디였었죠. 그래서 반등 시도했다가 꺾인 자리들 같이 보게 되면 지금 나오는 가격대 유가가 WTI 기준에 83달러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넘어가면은 어디 가느냐? 여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95달러대 정도? 그러니까 90달러대 이상을 90달러대 이상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못 버티고 다시 갭 모았던 부분들을 확인하러 내려가느냐? 그러면은 다시 75달러대로 내려가느냐? 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왜냐면 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체크가 돼. 유가 강하게 간다. 수혜주가 뭘까요? 그냥 기승전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쪽이 계속 또 저희 알고 있는 에너지 섹터들 아시죠? 조선부터 저희 주간 투자 전략 섹터 코너 그 엑셀로 된 표시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종목들 요게 다 들어가야 될 거고 반대로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항공주 이런 거 안 좋겠죠. 그리고 또 항공 운수 이런 쪽에 부담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또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겠죠. 그리고 또 석유화학 쪽 이쪽은 조금 고민됩니다. 급하게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화학주 쪽에서도 별로 재미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게다가 또 2차전지 쪽도 유가가 올라가는 거를 썩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원자재가 올라가서 소재 가격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소재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이 소재 쪽은 좋겠죠. 근데 배터리 만드는 쪽은 이게 다 올라가다 보니까 또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슬퍼하는 거는 연준과 미국 행정부겠죠. 와 너무한데 이러면서 네, 그러면 근데 또 전략 비축률을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낼 건 아직 없습니다. 먼저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때는 에너지 종목들이 일단 대세가 될 걸로 생각하고 요 이상으로 갔을 때는 이쪽에 대한 비중 더 늘리시면서 대응을 딱 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이 철강 선물인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중국의 변화와 함께 한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이 나오니까 그럼 당연히 철강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철강, 구리 이런 거 많이 쓰면서 원자재 쪽도 반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스코 쪽이나 이쪽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좀 의아해요.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데 철강주가 저렇게 강하다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포스코 홀딩스를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홀로 보고 있고 철강은 그거는 옛날에 너희 성격이고 지금 우리는 2차전지 백업하는 기업들이다 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포스코에 대한 부담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2차전지 중요 플레이어로가 다 밑에 뒤에서 세팅하고 너희들은 마음껏 뛰어놀아라 하고 포퓨엠 이름도 어려워졌네요. 포스코 케미칼의 이름 바뀐 포스코 퓨처엠 나가서 뛰어놀아라 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 더 부각받는 것 같은데 일단 현실은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의 어떤 지표들이나 동향들은 그렇게 썩 좋지 움직임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위험 지표라고 하는 것들 이제 요즘에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고 딱 그거 하나만 보고 있죠. 하이즈 채권 스프레드 이제 살아났냐 마냐.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꺾입니다. 예, 그 꺾여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제자리보다 참 리스크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완화됐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게 되면 예, 거의 개파락으로 한번 떨어졌네요. 이제 괜찮아. 우리 안전해. 우리 이제 더 이상 중소형 쪽의 기업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 여기 보니까 약간 누가 틀어 막았네요. 더 이상 채권 벌어지지 말라고 한번 틀어 막았네. 이게 연준이나 뭐 보이지 않는 손이 했을 가능성보다 보이는 손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예, 그냥 그렇고요. 여기는 또 쌍바닥이었죠.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여기를 벗어나느냐, 여기를 벗어나느냐 또 중요한 지금 현재 기록이겠죠. 근데 일단 또 뭐 터져야 터지는 거니까 이쪽에선 다음 뭐 은행 관련된 얘기나 뭐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뭐가 또 터진다고 하더라도 터졌을 때 이게 상단부를 가로막는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또 이렇게 가로막는 이거 잘못하게 되면 중소형 단부터 나머지 다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이거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흐름들과 변화들은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변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가상화폐는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또 다 끝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입니까? 미국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박스권 상단부 쪽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단 멈칫, 제동. 한 번에 못 가겠다라는 쪽인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게 돼서 빠지는 건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200일선까지 다 위쪽에 있고 여기서는 지금 에너지 보강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도 나스닥 기준으로 저기 돌파하는 거 만만치 않기 때문에 12,000 여기죠. 12,500선 돌파하는 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주봉상 이제 지지했고 턴할 자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미국의 조정은 거의 다 끝났고 어떤 16,000을 향해서 뭐 가지하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곧 상당히 중인 여기 이런 변곡의 흐름을 갖고 있는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가지고 돌파한다라고 하는 에너지를 좀 응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상해 종합지수 흐름 보게 되면 주봉입니다. 중국도 그래도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 자금들 살짝 들어오고 있고 안 빠지죠. 55일선에서 터치 두 번 하고 다시 레벨업 시도합니다. 이런 거 이제 3,300 안착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중국도 똑같죠. 지금부터가 테스트. 여기가 이렇게 되는 구간이네요. 그러면 3,400 직전 고점 지난번 출렁했던 이런 자리들 주봉상으로도 저항이다. 글로벌 증시가 다 이러네요. 좀 중요한 흐름들까지는 왔는데 약간 압박을 받는 자리들까지 들어오고 상해 홍콩 H는 네, 아직 제일 늦죠? 예, 좀 충격이 심하다 보니까 그 충격 소화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또 홍콩 증시는 과거 같은 영광 차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봤던 홍콩 증시의 위상, 네, 한번 크게 훼손이 돼 있고 중국이 너무 깊숙하게 개입돼 있기 때문에 홍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율적인 어떤 이미지가 많이 퇴색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홍콩의 역할을 했던 뭐 자유무역 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고요. 차라리 투자하게 되면 싱가포르이 낫겠. 또 그러네요. 네. 대만입니다. 대만이 이번에 TSMC가 실적 발표했는데 요 날이었죠. 실적 발표하고 생각보다 매출 자체가 위축되는 부분들과 함께 약간
조금 재미없는 모습들 보이다가 그 다음날 바로 반등하네요. TSMC의 영향력이 일단은 있지만 요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저항 이렇게 올라가는 깃발형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자리죠. 여기 그러면 결국에는 탁 터져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이거 약간 무거워지는 그냥 빠르게 하락하는 쪽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 뭐 TSMC가 다 끌고 가는 국가니까 네,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지만 거기서 지금 대만이 혼자 그래도 좀 버틸 것 같아요. 버티는데 어떤 시장을 끄는 영향력은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TSMC 나왔던 지표 동향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보여줬던 물량이 이제 수급 메이저 쪽으로 받다가 메이저가 쇼티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문하시려면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안 나올 정도로 약간 부담이 되는 건 현실이겠죠. 하지만 예, 지금은 대만 쪽도 그렇고 좀 아직은 거의 비슷하게 중화권 쪽 체크해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입니다. 참 잘 움직였습니다. 움직여서 이제 2600을 앞서는 이 마당에 여기죠. 똑같이 이 마당에. 근데 제일 어떻게 보면 빠르고 강하게 돌아온 것 같아요. 예, 그런 흐름들 쪽에서 그래도 지금 무시 못하는 게 한국의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반도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출 비중을 봤었을 때 또 하나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석화 이런 쪽이 주대우가 되고 또 IT 산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한국의 수출과 함께 기술을 리드하는 쪽이 하나가 더 추가로 생긴 게 2차 전지죠.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안 나옵니다. 왜냐면 보여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이게 앞으로 2년 뒤 2025년도부터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보여줄 게 무지 많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겠죠. 잘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IT부터 반도체까지 이렇게 나오는 연결고리를 봤었을 때 만약에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뭐 연준 입장이나 미국의 행정부 입장 쪽으로처럼 지금 경기 불황이 그러니까 애써 침체가 리세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약한 쪽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 약한 침체면은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립니다. 약한 침체는 없다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ISM 제조업 지표 한 45대에서 좀 넉넉하게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심각한 불황이 올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근데 그런 쪽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이클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여기에 무게를 둔다. 저점이고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 쪽에서 어느 시장이 제일 강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한국 시장이 강한 게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도체도 사이클이니까 그 사이클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온 상당 폭의 낙폭들이 이거를 반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반대로는 이렇게 컸던 낙폭에 반전이 들어오는 어떤 섹터나 산업들을 갖고 있는 국가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탄력들이 좋을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러면 해외 쪽에서도 이제 국가별 배분이나 동향을 볼 때도 그러면 자 이게 시장이 반등할 것 같고 그러면 물론 이제 큰 자금들은 미국 중심으로 세팅을 하고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이게 달러가 약해지고 거기다가 나오는 신흥국들의 변화까지 생각했을 때 가장 탑픽은 뭘까? 아마 메모리 반도체 쪽에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반도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이번에 2차 전지를 제대로 못했다. 이것까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요. 그러면 2차 전지의 세팅을 지금 저희가 반도체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거 20%에서 40%좀 2차 전지에 대해서 나 좀 많이 먹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20% 네. 근데 아니야 2차 전지 많이 못했고 좀 대응을 하겠어 그러면 세팅을 한 40% 정도까지는 해놓고 보시는 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은 저 일단 EUV 쪽에 FST 있잖아요. 네, 그 장기 계좌 쪽에 그러면 한 개에서 3개 정도 저희 포탄에 있죠. 저희는 ISC, 원익 QNC 무지 좋아하니까요. 네, 요거랑 한번 집어넣고 그냥 장기로 넘겨놓으세요. 요거는요. 그리고 흐름 보고 세팅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쪽으로 말씀을 지수 얘기하다가 또 섹터로 넘어가네요. 왜냐면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거 그리고 또 지금
거기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체크할 것 중에 하나는 CPI, PPI가 이제 둔화가 되죠. 둔화가 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연준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근원 CPI 올라간다, 무슨 소리냐, 이거는 5.6%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일 가겠다, 너희 우리가 2%라고 그랬지 지금 5%대야, 우리 금리 인상해,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는데, 아니 너희들 지난번에 점도표에서는 5.1로 얘기했잖아, 거의 그러면 거의 다 온 거네? 라고 해석할지, 그러면 또 5월달이 점도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궁금해 미치겠죠. 예, 그래서 그때 6월달쯤에 나오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벌써 7월달부터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의 뭐 엇박자입니다. 네, 연준의 거친 생각은 그게 끝. 시장은 또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막 생각하면서 막 이거 좀 체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사이에 저희는 종목과 섹터만 보자, 이런 쪽의 입장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눈높이가 워낙 낮은데 그런 기대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섹터에서도 지금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2차 전지가 약간 소강 상태로 가겠죠. 왜냐면은 2차 전지를 볼까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에코프로, BM부터, 네, 그래도 뭐 죽었다고 보긴 힘들겠네요. 네, 이거 지금 종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LNF 이것도 후속 매수자, 이게 움직였던 배경은 충격받고, 근데 빠질 때 더 많이 빠져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현대차와 그리고 또 LG 에솔, 이게 합작해서 미국에 공장 만들러 들어가서 조인트 벤처 만든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SK온과도 또 만들 겁니다. 현대차가 마음이 급해졌죠. 그렇게 나왔을 때 LG 에솔 쪽은 여기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LNF 쪽에. 그러다 보니까 탄력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조금 약하죠. 지금 해봐야 25기가 한 30기가 정도, 아니 이건 조금 더 되겠네. 이게 SK온 쪽이고, 합쳐봐야 50기가와트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라고 하게 되면 큰 물량은 아니어서 조금 보지만, 현대차 입장 쪽은 그러죠. 아니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 아이가 이러면서, 예, LG에너지 솔루션 쪽과 조인트 벤처를 들어가서 배터리 쇼티지는 커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I 로봇 조금 위축됩니다. 근데 그거 만약에 AI 쪽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저희 판단하는 근거, 또 아시죠? 그 2차 MB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살짝 액션 취해서 저가 매수로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온 종목들이 몇몇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액션 취해 보시려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일단 정체인데 이게 지금 탁 튀어가지는 맛은 없죠. 지금 그렇다고 뭐가 해결된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 2, 3, 4, 5월 달에 좀 한번 출렁임이 나오고 5월 말부터는 또 변화가 나오는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갈 게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세팅을 하는데 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뭐 얘기했던 뭐 테스 같은 경우도 제가 위로 같은 경우 안 삽니다. 밑으로 이렇게 깔아놓는 자리들, 여기를 보고 대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혹시나 이번에 좀 수익이 나 있다 그러면은 비중을 살짝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사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엔터 컨텐츠, 전력기기, 조선 뭐 이런 쪽이 강한 모습들로 바뀌죠. 저희 바이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좋아하는 거, 이거 종목 코너가 아닌데,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쭉 돌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괜찮아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일반 바이오가 아니라 헬스 앤 뷰티 쪽이나 그러면 메디톡스 들어가죠. 여기서 또 케어젠, 바이오니아 이런 것들 다 관심 있는 쪽이고, 거기다가 마이크로 바이옴은 아직 안 끝난 것 같기 때문에 자리 계속 확인하고, 또 AI 의료 쪽 이쪽도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임용기기 쪽도 보고, 이런 쪽이 오히려 솔직히
누가 합니까? 그 저 많이 빠졌던 종목 헬릭 스미스나 저 밑에서 뭐 신라젠 이런 거 지금 막 또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의 영광이 네, 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할 열정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기업 체력들이 되는 종목들인지도 아직 모르겠고요. 살아남아서 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강한 자가 그대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나마 확실한 이쪽을 하자. 이게 제 생각이고 저희 접근 방법입니다. 엔터주는 하나는 꼭 갖고 계시자라는 입장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전력기기 쪽은 유가 달러의 흐름 따라서 에너지 쪽이 바뀐다 그러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또 미국 시장 잠깐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미국 종목들 네 지금 이제 거의 뭐 이제 탱커사들이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LNG 가격은 안 움직여 그러면서 뭐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55일선 자리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탄탄하게 지지하고 다음 주권을 변하고 있죠. 제가 여기 이쪽 말고 탱커사를 한 이쪽 외에 한 4-6개를 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프론트라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벌써 배당이 지급됐네요. 생각보다 벌써 지급이 돼서 거의 지지난주 쪽에 입금이 바로 되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벌써 돈 벌면은 입금한다. 라는 쪽에서 돈 벌면 입금해라. 뭐 이런 쪽 이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떠나볼까요? 스콜피오 탱커스 그렇고 유로나브 살짝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저희 이런 때서 기다렸다가 55일선 쪽에서 그냥 대기해서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업황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LNG는 북미에서 유럽까지는 계속 운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TK 탱커스가 약간 약하지만 네, 지난번에 뭐 패턴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노블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트랜스오션 네. 한때 영광 이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거의 뭐 2배 수익률에 육박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조금 더 먹어보겠다고 저거 안 팔. 네, 이것도 엠블러브 타고 가는 자리 나오죠. 그러다가 딱 요날인데 요날 3일선 꺾일 때 종가선 꺾일 때 이때 정리했었으면은 만약에 저가 7달러에 정리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낫네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7달러 정리 거기다가 여기 55선 할 때 딱 사고 또 7달러 정리 네, 무슨 말이 그렇지 근데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갖고 여전히 다음 자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흐름들을 맞춰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오시아니리 인터내셔널 이게 조금 늦습니다. 왜냐면 약간 로봇 개념까지 있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종목들 쭉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 나스닥 기준은 다 레벨업 된 걸 보여줘서 좀 늦는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거의 힘은 유가와 함께 또 LNG 가격도 지금은 비수기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 LNG 가격에 따라서 지금 운임이 경질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운임은 한번 레벨업 되고 앞으로 이게 거의 유지가 되는 측면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들이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돈을 벌면은 배당을 얼마나 줄까요? 말씀드렸듯이 막 30%도 줍니다. 네, 그건데 주게 되면은 원천징수하고 또 이거 신고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증권사에서 다 대응을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저희 메타넥스 MEOH죠. 네, 이거는 앞으로 쓸 일이 많은데 옆으로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 갖고 보자. 온셈이 그나마 갖고 있는 기술주 중에 하나죠. 근데 전략반도체 쪽에서 지지권 딱 보이고 다음 변화. 그러니까 지금 다 종목들이 55일선 쪽에서 어떻게 갈까라고 고민하면서 딱 움직이는 자리들이죠. 그래서 지지 잘하게 되면 다음엔 분명 좋은 효과가 나온다.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기 다 드렸고요. 지금은 또다시 2500선이 아니죠. 2600선 예. 시도가 들어가는 장으로 보는데 별로 여기 지수에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다. 여전히 섹터 종목 쪽으로 움직이는 거 트렌드 계속 맞추겠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4월 말로 갈수록 슬슬 현금도 살짝 챙길 거 챙기고 너무 과열돼서 이렇게 왔는데 저거 더 가나 싶어가지고 좀 안절부절 오른 것 같고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도 있죠. 요 수익 언제 해야 돼? 안절부절하면은 50%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덜하죠. 아, 이거라도 챙겨놨으니까 나머지는 모르겠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간 것 같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또 지지권 보이든가 이런 쪽에서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은 일단 지금 20% 밑에 한 10%, 20%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이게 매매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그래 이 섹터 실컷 잘 놀았어. 다음에 내일은 뭐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정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금은 아직은 지수보다 섹터 종목이 맞다. 이쪽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섹터 종목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 종목 섹터 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